여러분, 상용차 시장에서 적수가 없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언제나 국내 시장 월 판매량 5위권에 들어가며 불황일수록 판매량이 늘어나는 국산 차량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포터입니다. 1986년에 자동차 공업 통합조치 해제로 상용차 생산이 가능해진 현대자동차는 포터라는 이름의 1톤 트럭을 선보이게 됩니다. 벌써 35년째 생산 중인 포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포터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중고차 시장에서는 수출길이 얼어붙었지만 비대면 해외 구매가 활로를 열어주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다,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산 중고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오토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포터는 과테말라, 칠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등 중남미 바이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커피, 파묘, 바나나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지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현지 무장 세력의 테크니컬 트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테크니컬 트럭이란 무장 세력이 차량을 개조하여 무장을 장착하는 실전 무기입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정책 최고 담당자를 지낸 앤드류 엑섬은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에서 테크니컬 트럭은 AK-47의 차량용 버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1947년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후 1억 정 넘게 팔리며 현대 전쟁사를 바꾼 자동소총 AK-47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다는 이야기입니다. 테크니컬은 핵과 미사일, 드론 등 첨단 무기가 판치는 21세기에도 전장을 종횡무진 누비며 가난한 군대의 현대판 기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테크니컬 트럭 분야에서는 일본의 토요타가 싹쓸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테크니컬의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미 시사주간 타임이 도요타 전쟁이라고 명명할 정도였습니다. 테크니컬 트럭 분야에서는 일본의 토요타, 하이럭스 등 픽업 트럭이 애용되었지만 테크니컬에 올리는 화기가 중기관총에서 기관포, 로켓포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적재함이 픽업 트럭보다 넓고 가격이 저렴한 포터가 애용되는 것입니다. 포터는 도요타나 닛산의 픽업 트럭보다 차대가 훨씬 튼튼해 중화기도 무리 없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요르단 등 국내 중고차의 주요 수출처인 만큼 중동 내 밀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차량의 내구성과 가성비 측면에서 따라올 차량이 없다 보니 전쟁에서 쓰이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쟁 지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포터의 명성은 자자합니다. 특히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는데요.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 1위는 자동차였습니다. 2위는 자동차 부품, 3위는 합성수지 순으로 개별 회사로 보면 19만여 대를 판매한 러시아 자동차 회사 라다가 1위지만 한국차 전체 판매량을 보면 21만여 대로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러시아 전체 자동차 판매량 88만 대 중 무려 24%가 한국 자동차입니다. 특히 동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인 러시아에는 체코 공장과 더불어 동서유럽을 잇는 유럽 시장의 공략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현지 진출 글로벌 자동차 업체 중 최초로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공정에 정 공정을 단일 공정에서 수행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판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실현 및 신모델 도입 시에도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높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안 그래도 잘 나가는 포터는 2019년 12월 11일 다시 한번 혁신적인 대변화를 맞게 됩니다. 포터2 일렉트릭이란 이름으로 EV 버전이 출시된 것입니다. 현재 포터 일렉트릭은 전세계 자동차 역사를 뒤바꾸는 혁신적인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세계 친환경차 수출 판매량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지난해 자동차 총 생산량은 351만 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판매 위축과 주요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생산량은 19.8% 감소한 반면 신차 수출 효과가 나타난 하반기엔 생산량이 2.2% 소폭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생산, 수출량이 두 자릿수로 감소했지만 친환경 차만큼은 내수, 수출 판매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해 보급이 크게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58.7% 증가한 22만 7천대, 수출은 6.8% 증가한 27만 6천대를 기록하며 친환경차 내수 비중이 10%를 넘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내수 판매 비중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1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등 전 차종에서 내수 판매량이 증가했고 친환경차 수출 대수도 27만 6천 대로 전년 대비 6.8% 늘었습니다. 수출액 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19.7%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대수 비중도 14.7%로 집계되었습니다. 무려 수출 증가율 60.1%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한 전기차가 주력 수출 차종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로 한마디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기 화물차의 성장세는 폭발적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서막이 열린 소형 전기 화물차 시장은 현대 포터 EV가 트럭 업계의 벤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격적인 태동기를 맞이하였는데요. 지난해에는 기아차의 봉고 EV가 가세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터 일렉트릭과 봉고 EV 판매량은 각각 9,037대, 5,357대로 총 14,094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에이 뭐야 예끼놈 페페TV야 역사적인 서막 같은 소리 하네. 14,394대 팔아놓고 허위 과장 호들갑 떨기는 오버 좀 하지마. 오버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14,394대는 우스운 수치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기차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렸던 테슬라 모델 3는 11,003대가 팔렸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트럭이 테슬라 주력 모델보다도 더 많이 팔린 셈입니다. 이는 테슬라 브랜드의 지난해 전체 판매량 11,826대에 웃도는 수치로 포터 EV와 봉고 EV는 화석 연료차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형 전기 화물차 시장은 2019년 12월 현대차 포터 EV가 출시돼 163대 팔리며 시작되었고 이후 기아차 봉고 EV가 지난 1월 출시돼 본격적인 태동기에 들어가 단순 연간 성장률은 8,830%에 달합니다. 전기 화물차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화물차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보조금을 적용하면 차이가 없거나 더 저렴해집니다. 포터 EV 가격은 슈퍼캡 초장축 모델 스마트 트림이 4,060만원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국고보조금 1,800만원을 받아 구매하면 동급 내연기관 모델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해 소형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서울에서는 지자체가 900만원을 더 부담한 2,700만원,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800만원 보조금을 합친 2,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은 1,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값의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어 내연기관 모델보다도 저렴하다는 평가입니다. 연료비가 크게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경유 차량인 포터2로 하루에 60km를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는 약 8,300원이 듭니다. 하지만 포터 EV는 완속 충전을 할 경우 약 3,000원, 급속 충전을 해도 약 5,000원이면 완충이 가능합니다. 정지와 공회전 등을 감안하면 연료비 절감 효과는 더욱 늘어납니다. 정부에서는 소형 전기 화물차를 더욱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출가스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대기오염, 도로 이동간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50%와 질소 산화물의 40%는 화물차가 내뿜습니다. 국내 전체 화물차의 70%는 1톤 트럭입니다. 배출가스에서 소형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잦은 정차와 공회전을 하는 주행 특성상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들이 소형 전기 화물차 보급을 추진하는 만큼 시장 규모가 더 커질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덩달아 K 배터리 또한 5년 연속 수출 증가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 역시 2차 전지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 덕분에 LG, 삼성, SK 등 국내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4%로 1년 새에 2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올해 2차 전지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약 7조 7,2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친환경 맛집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친환경차 시장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터의 차대가 높고 앞이 짧아가지고 운전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짐 같은 거 쌓아놓을 수도 있어서 작은 창고 역할도 가능하고 여러가지로 참 유용한 차량인데요. 내연기관 포터는 솔직히 디젤이라 덜덜덜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전기차의 경우 진동도 적고 매연 배출도 없어져서 장점으로 똘똘 뭉친 포터 EV는 전세계를 휩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포터를 캠핑카로 개조해 판매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감성 마케팅을 잘 해봐가지고 전세계 캠핑카까지 점유하게 된다면 전세계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앞으로는 전쟁에서만큼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포터가 악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국가체제가 아닌 족장체제를 우리는 토우국이라 부릅니다. 아부다비 토우국, 두바이 토우국, 샤르자 토우국, 아지만 토우국, 우밀쿠아인 토우국, 라스일카이마 토우국, 푸자이라 토우국, 이렇게 7개 토우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공식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이 중에서 자국민은 고작 150만 명, 나머지 850만 명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자국민은 고작 150만 명인데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7위, 석유 매장량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환경 덕분에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PPP 기준 1인당 GDP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은행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1인당 GDP는 한때 1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지 혜택이 무료로 제공되며 아랍에미리트 외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까지 비행기 티켓, 병원비, 숙박비 등을 모두 제공받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땅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양육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유한 국가 아랍에미리트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UAE의 GDP를 다시 한번 보시면 2005년에는 1인당 GDP가 1억 원을 돌파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석유 가격이 급락한 이후 2019년에는 7만, 지난해에는 6만 달러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상용화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 대통령 바이든까지 친환경 에너지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예고한 상황이라 석유와 천연가스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석유로 먹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천연 자원이 아닌 미래 첨단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와 함께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를 통해 우버, 위워크, 디디 추싱 등 글로벌 공유 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들의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도 했지만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이렇게 암울한 아랍에미리트의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러시아, 유럽,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중국보다 하루 먼저 아랍권 최초로 화성 궤도의 탐사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CNBC는 희망이라는 뜻의 아밀 화성 탐사 위성이 화성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아랍에미리트가 역사를 만들었다. 두바이의 모하메드 빈 라사드 우주센터 지상통제팀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바로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이 한국에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12년 전만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는 우주산업 최후진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우주산업에 관심은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런 상태였죠. 아랍에미리트에 놀라운 기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우주 후진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도움을 받아 소형 위성 두바이셋 1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4일 전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중국보다 더 먼저 화성 탐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UAE 탐사선은 화성 궤도를 돌며 대기를 정밀 분석해 세계 최초로 화성 전 지역의 1년간 계절과 날씨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의 학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UAE 우주청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주진 전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현재 UAE는 나라 전체가 기업 스페이스X와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수차례 실패를 경험한 뒤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를 뛰어넘은 세계 최고의 로켓 기술을 갖게 되었듯, UAE도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발판 삼아 세계 5대 우주산업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UAE는 일본처럼 자기 이익만 받아 챙긴 뒤에 뒤통수를 치는 그런 국가가 아니죠. 덕분에 한국은 UAE로부터 초대규모 수주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진행 중인 혁신 산업은 총 3가지인데요.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 행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주 시대를 연상시키는 건축물. 이미 두바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몰인 두바이몰과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칼리파, 세계 최대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 이어서 세계 최고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 세계 최대 실내 스키장 스키 두바이, 세계 최대 화원 두바이 미러클 가든 등 세계 최고 타이틀을 수십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교통. 람보르기니가 경찰차인 나라가 바로 두바이인데요. 2030년까지 두바이는 교통 혁신을 위해 대중교통 25%를 자율주행차로 교체하고 최대 시속 160km까지 주행 가능한 드론 택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과 인프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는 한국은 배울 게 많은 나라다. UAE로서는 지식 기반으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석유가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UAE도 앞으로는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한국의 발전 경험을 잘 습득해 미래 국가 발전에 활용하고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한국을 극찬했고, 압둘라 세이프 알 누암이 주한 UAE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매우 좋습니다. 품질과 타이밍, 완벽성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UAE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며 이들을 다른 우호국들에게도 추천할 것입니다. UAE에게 있어서 에너지, 건설, 제조, 행정, 훈련, 보건 및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UAE 기업들과 협력한다면 항상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며 한국 기업들이 UAE에 올 경우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특혜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두바이가 미래 도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바로 두바이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관광이기 때문이죠. 지난 2016년 두바이 공항 이용객 수는 8,300만 명으로 세계 3위, 방문 개수는 1,500만 명으로 4위입니다. 그의 관광객들이 두바이에서 쓴 돈만 무려 33조 원에 이릅니다. 독보적인 세계 1위죠. 2위를 기록한 런던보다 10조 원 이상 많습니다. 그만큼 두바이의 관광 명소들에서는 관광객들이 지갑을 마음껏 열고 있다는 것이고, 두바이 정부는 이러한 세계 최고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미래 도시를 지어야만 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대박 선물을 안겨주고 있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뿐만이 아닙니다. 옆나라 사우디는 203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의 절반 크기, 디즈니 월드의 2.5배 규모의 사우디 엔터테인먼트 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키디아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사우디가 총 800조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비전 2030 중 하나입니다. 왕국의 엔터테인먼트 수도를 건설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우디를 중동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키디아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1단계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미 한국의 삼성물산이 사우디 측과 키디아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스포츠 스타디움과 수영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우선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스포츠 스타디움과 수영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설계 조달 시공 능력을 보유한